나는 그날 밤 매형의 노트북을 열어보고 말았다. 화면에 떠오른 레딧 계정은 그의 것이었고 그 안에 숨겨진 포스트들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을 파탄내고 언니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며 나까지 끌어들이는 치밀한 음모. 그 순간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를 완전히 파괴할 만큼의 차가운 계산으로. 내 이름은 지은이다.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산산조각난 상태다. 매형, 그 남자 이름은 민준근 언니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처음엔 그저 매력적인 사업가로 보였지만 이제 보니 그는 독이었다. 레딧에서 발견한 그 계정은 어나너머스 디스트로이어라는 아이디로 우리 가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적어놓은 일기장 같았다. 먼저 장인의 회사를 노려라.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경쟁사에 팔아넘겨라의 그런 글들이었다. 왜 우리를?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새워 그 포스트들을 읽으며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 개자식, 내가 시작한 거야. 내가 끝낼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요즘 매형 어때? 바쁘시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이, 요즘 사업이 잘 풀려서 기분 좋아. 너도 한번 저녁에 와서 밥 먹자.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속으로는 좋아. 그 자리에서 시작하자라고 중얼거렸다. 매형의 계획을 역이용할 생각이었다. 그의 레딧 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의 회사 내부 문서를 훔치려 했고 그걸 위해 언니를 이용할 모양이었다. 나는 먼저 그 문서를 보호해야 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아빠, 요즘 회사 서류 관리 어떻게 해? 보안이 중요하잖아. 아버지는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속으로는 매형이 접근 못하게 해야 해. 한 발 앞서야 해. 그날 저녁, 언니 집에 갔다. 매형은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지은아, 오랜만이네. 요즘 어때?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이제 보니 그 안에 숨겨진 가시가 느껴졌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언니가 요리를 칭찬받으며 웃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언니,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우리를 파괴하려 해. 어떻게 말할까? 증거 없이 믿을까? 매형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지은이, 내 회사는 어때? IT 쪽이잖아. 요즘 해킹 같은 거 많지.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의 레딧에 처제의 IT 지식을 이용해 시스템 해킹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심해야죠. 그런데 매형, 레딧 하세요? 재미있는 커뮤니티 많던데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알아챘어. 아니, 아직 모르겠지.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방에 앉아 레딧 계정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의 포스트는 더 깊었다. 아내의 약점을 이용해 장인을 압박한다. 그녀의 과거 불륜을 폭로하면 불륜? 언니의 과거. 그건 거짓말일 텐데. 아니, 매형이 조작할 계획인가? 분노가 치밀었다. 언니를 그렇게 이용하다니? 내가 가족을 무너뜨리려 해? 내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그의 레딧 계정을 해킹해 증거를 모으고 익명으로 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유출할 생각이었다. IT 전문가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게 옳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도 악인이 되어야 하나?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결의로 바뀌었다. 매형이 시작한 전쟁, 내가 이겨야 한다.
며칠 후 나는 매형의 계정을 추적했다. 그의 IP 주소, 연결된 이메일까지 파악했다. 레딧 포스트 중 하나에 다음 달에 실행. 장인의 은퇴 자금을 노려라 라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의 은퇴 자금? 그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다. 나는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매형 사업에 투자한 거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언니는 웃으며 왜 그래? 민준이 믿을 만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언니,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나는 속으로 울었다. 이 모든 게 매형 때문이었다. 그의 야망, 그의 배신. 왜 우리 가족을 선택했나? 어쩌면 그의 과거에 이유가 있을 텐데. 레딧에 쓰인 대로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우리 가족의 부를 질투했다. 그 질투가 이렇게 독이 되다니? 회사에서 일하며 나는 매형의 사업을 조사했다. 그의 회사는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부채가 쌓여 있었다. 레딧 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우리 가족의 돈으로 그걸 메우려 했다. 교활한 새끼. 나는 속으로 욕지거리를 했다.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 먼저 그의 레딧 계정을 캡처해 증거로 저장했다. 다음으로 익명 메일로 그의 파트너들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양심이 고통스러웠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언니가 상처받을 텐데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매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 이상 내가 먼저 쳐야 했다. 그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매형, 그리고 나 서울 근교의 레스토랑에서였다. 모두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내 속은 불타고 있었다. 매형이 아버지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장인님, 제 회사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높아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 계획대로군. 하지만 오늘 내가 끝날 거야. 식사 중간에 나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그의 레딧 포스트를 캡처한 이미지를 익명으로 그의 파트너에게 보냈다. 이 사람이 당신들을 속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돌아와 앉자. 매형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다. 알아챘어. 나는 속으로 물었다.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왜 그래?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승리의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언니가 알면 어떡해? 우리 가족이 무너질 텐데, 그러나 매형의 계획을 생각하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무너지는 걸 볼 거야. 다음 날 매형의 회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파트너들이 그의 계획을 의심하고 계약을 취소했다. 레딧 계정이 유출된 모양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그 뉴스를 보며 속으로 웃었다. 잘 됐어.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민준이 회사에 문제 생겼대. 스트레스 받아.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미래를 지키는 길이야. 나는 언니, 내가 알아볼게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매형을 더 파고들어야 해라고 생각했다. 조사를 깊게 하다 보니 매형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는 대학 시절 사기 전과가 있었다. 레딧 포스트에 숨겨진 힌트로 알게 됐다.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해. 그게 우리 가족을 노린 이유였다. 그의 야망이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 나는 그 정보를 언니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아니, 아직 안 돼. 이 증거가 더 필요해. 밤에 혼자 앉아. 나는 울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은 행복했는데 매형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다. 복수는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며칠 후 매형이 나를 찾아왔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다. 지은아, 너 레딧 알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왜요? 그는 내 계정이 해킹됐어. 누군가 내 계획을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내가 인정하는군 하지만 겉으로는 무슨 계획요? 라고 물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갔다. 그 만남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은행 기록을 해킹해보니 이미 아버지의 돈 일부를 빼돌린 흔적이 있었다. 이 새끼 이미 시작했어. 분노가 폭발했다. 언니 집에 가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매형과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해. 언니는 물론이지. 왜? 라고 웃었다. 하지만 눈에 피곤함이 보였다. 언니, 내가 고통받고 있어? 내가 구할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매형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해 그의 사업을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IT 스킬로 그의 이메일을 해킹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아내를 이용해 장인의 비밀을 캐내라. 그런 메일들이었다. 언니를 도구로 보다니 용서 못해.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매형이 우리 가족을 웃으며 파괴하는 꿈. 깨어나서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끝내자. 다음 계획은 그의 레딧 계정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거였다. 하지만 그 전에 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언니가 믿을까? 상처받을 텐데 고민이 깊어졌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복수가 이제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조용히. 언니, 매형에 대해 말할 게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무슨 일이라고 물었다. 나는 레딧 계정 캡처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민준이 거야. 그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중얼거렸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야. 그는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해. 언니는 울기 시작했다. 왜 나한테? 그 순간 내 가슴도 아팠다. 언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하지만 이게 필요했다. 매형의 배신을 알린 후 언니는 충격에 빠졌다. 지은아, 어떻게 할까?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먼저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리고 매형을 쫓아내자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 새끼가. 내 회사에 손을 대 레딧 포스트를 보며 그는 주먹을 쥐었다. 지은아, 내가 잘했어. 이제 법적으로 대처하자.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법으로는 부족해. 복수는 내 손으로. 매형의 사업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더 세게 쳐야 했다. 그의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증거를 보냈다. 이번엔 그의 사기 전과까지. 매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 내가 한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계획을 알았으니까? 왜 우리 가족을? 그는 돈 때문이야. 내 가족의 부가 부러웠어. 하지만 후회. 웃기지도 않았다. 내가 후회할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을게. 통화를 끊고 나는 언니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언니, 강해져. 우리가 함께 할게. 며칠 후 매형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그의 계획이 역으로 작용한 거다. 레딧 커뮤니티에서 그의 계정이 화제가 됐고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다. 나는 익명으로 그 불길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이게 승리인가? 가족이 상처받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내 덕분에 살아났어. 하지만 이제 그만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생각했다. 매형이 집을 나갔다. 언니와의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언니는 매일 울었고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언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나빴어. 하지만 언니는 내가 눈이 멀었어. 어떻게 몰랐지? 라고 자책했다. 그 모습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매형, 내가 한 짓 때문에 복수가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처가 깊었다. 그 후 나는 매형을 추적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려 했지만 그의 과거 사기가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내가 익명 제보한 덕분이었다. 뉴스를 보며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지게 나인가? 복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그게 나를 지탱했다. 그러나 매형의 마지막 반격이 왔다. 그는 레딧에 새로운 포스트를 올렸다. 내가 잘못했지만 처제가 나를 파괴했다. 그녀의 해킹 증거, 그걸 본 순간 공포가 밀려왔다. 이게 드러나면 나도 끝이야. 나는 서둘러 그 포스트를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퍼졌다. 가족이 걱정됐다. 내 복수가 부메랑이 됐어. 이제 내가 위험에 처했다. 경찰이 나를 불렀다. 해킹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매형의 제보였다. 언니가 울며 말했다. 지은아, 왜? 내가 왜 그런 짓을?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으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나도 범죄자가 됐다. 법정에서 매형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이 원망으로 가득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나는 속으로 내가 시작했잖아라고 외쳤다. 재판은 길었다. 증거가 부족해. 나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났지만 명예가 실추됐다. 언니의 이혼이 마무리됐다. 그녀는 새 출발을 준비했다. 지은아, 우리 다시 행복해지자.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미안해. 내 복수가 너를 더 아프게 했어. 매형은 파산하고 서울을 떠났다. 레딧 계정은 삭제됐지만 그 상처는 남았다. 나는 IT 일을 그만두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이게 교훈인가?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아.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언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착한 남자였다. 가족 모임에서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을 떠올렸다. 매형의 계획, 내 복수. 모든 게 연결돼서 아버지의 회사는 안정됐고 우리는 더 강해졌다. 그러나 내 속에는 후회가 남았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어느 날 매형에게서 편지가 왔다. 미안해. 내 잘못이었어. 용서해. 그걸 본 순간 분노가 녹아내렸다. 용서. 가능할까? 나는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게 끝인가라고 생각했다. 가족을 지킨 대가로 나는 변했다. 더 강해졌지만 더 외로워졌다. 언니가 임신했다. 새로운 생명이 왔다. 그 소식에 가족이 기뻐했다. 나는 조카를 기다리며 과거를 반성했다. 복수는 필요했지만 사랑이 더 중요해. 매형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우리 가족은 빛을 되찾았다. 매형의 편지가 도착한 후 나는 혼자 산책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그 모든 일을 되새겼다. 레딧 발견부터 복수까지. 내가 너무 나갔어. 하지만 후회보단 교훈이 컸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언니가 지은아, 내 덕분에 강해졌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드라마 스크립트. 아마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겠지. 매형은 멀리서 새 삶을 산다는 소문이 들렸다. 용서할 수 있을까? 시간에 맡겼다. 시간이 더 흘렀다. 조카가 태어났다. 병원에서 언니를 안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매형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 IT가 아닌 상담사,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내 경험으로 도울 수 있어. 어느 날 레딧에서 비슷한 사연을 봤다. 가족 배신, 어떻게 할까? 나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 복수보단 대화를. 상처가 커져. 그게 내 변화였다.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언니의 새 남편은 착했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아버지가 지은아, 내가 우리를 구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속으로는 대가가 컸어라고 생각했다. 매형을 우연히 만났다. 거리에서. 그는 초췌했다. 지은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과거는 잊자라고 말했다. 용서였다. 그게 나를 자유롭게 했다.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그 사건이 우리를 성장시켰다. 확장, 매형과의 만남을 자세히.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그는 질투와 욕심. 미안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용서할게. 하지만 멀리 가라고 말했다. 그 후 평화가 왔다. 언니가 지은아, 내가 영웅이야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영웅이 아니라 생존자야. 이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인생은 드라마 같아. 배신, 복수, 용서, 레딧 계정 발견이 시작이었고 용서가 끝이었다. 가족은 이제 행복했다. 언니의 웃음, 조카의 울음, 아버지의 미소.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용서가 진짜 힘이다. 그게 내 결론이었다. 매형의 계획은 실패했고 우리 가족은 승리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사랑이었다.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앞으로 행복하자. 그녀는 물론지라고 대답했다. 그 미소가 모든 걸 의미했다.